네, 안녕하십니까. 조재영입니다. 오늘은 파워포인트의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제작을 하다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 5가지 디자인의 범주에 속하게 되는데요. 오늘 그 5가지에 대한 디자인 패턴을 하나씩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디자인 패턴 중에서 좀 필요한 것들은 함께 실습을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설명드릴 그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먼저 한 구두상으로 잠깐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요. 저희 이제 디자인 패턴은 크게 5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먼저 보고 계시는 것이 이제 텍스트 디자인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다이어그램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그램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매우 유용한데요. 특히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해서 제안서, 프로포절 같은 걸 했을 때 많이 이제 활용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그램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 번째가 이 프로 차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 차트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번째는 이제 표 디자인,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마지막 그래프 디자인. 그래서 우리가 선 그래프라든지 막대 그래프, 또 원형 차트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5가지 디자인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디자인 패턴에 대한 부분만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부분만 잘 알고 계신다 하더라도 크게 파워포인트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고 보여져요. 자, 그러면 먼저 이 텍스트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텐데요. 솔직히 텍스트 디자인에 대한 부분은 어떤 우리가 실습을 할 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어렵게 사용하시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텍스트 디자인을 할 때 새로 어떤 디자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아주 간단한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에 어울리는 글꼴이라는 것이 있을까라는 건데요. 한마디로 먼저 말씀해 드리면 프레젠테이션에 어울리는 글꼴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어, 그렇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보시면은 제일 많이 활용되어지는 우리가 그 글씨체를 보통 본다면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궁서체라든지 도둠체 또는 굴림체, 경고딕체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글꼴을 지금 보면 상당히 요즘에 특히 이제 그 나이가 조금 젊을수록 어릴수록 상당히 좀 이제 이 글꼴에 상당히 좀 민감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예쁜 글꼴을 사용하려고 하는 측면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글꼴은 예쁜 글씨보다는 정말 중요한 것이 가독성이 좋은 글씨체가 훨씬 더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앞에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글꼴이라고 하는 것은 가독성, 즉 읽을 가짜의 보시면은 이제 그 잘 읽을 어떻게 해서 이제 잘 읽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가독성 부분과 명시성은 이제 밝게 잘 보이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글꼴이 결국 결정을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많이 활용되어지는 이제 체를 제가 이제 한번 작성을 해봤는데 여기 보시면 도둠체, 굴림체, 경고딕, 헤드라인체 이렇게 4가지를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또 영문은 보시면은 영문 글꼴체를 사용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영문을 사용을 하시는데 한글과 관련되어진 글꼴을 사용을 하면은 이 영문이 그렇게 예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하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저는 보통 많이 쓰는 이제 글꼴체가 보통 저는 이제 그 헤드라인체를 참 많이 씁니다. 헤드라인체를.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헤드라인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딕 뷰이면서 경고딕보다는 조금 얇아요. 이 글씨가. 그래서 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한번 요2 개를 한번 제가 블럭을 쳐서 그래서 이제 뭘 이제 제가 보냐면요 굵게 볼딩으로 한번 해볼게요. 볼딩을 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경고딕에서 이제 그 볼딩을 주면은 자칫 잘못하면 이게 좀 그 글씨가 초성, 중성, 종성이 다 모일 경우에는 잘 안 보일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제가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홀이라고 쳤어요. 홀. 예, 홀이라고 쳤는데 자, 보십시오. 홀이라고 쳤는데 이 홀이 홀인지 흙인지가 지금 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경우들이 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고딩률을 사용하시면 솔직히 이 볼드를 주시면 안 좋아요. 예. 그런데 이를 조금 어느 정도 극복해 줄 수 있는 것이 헤드라인 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헤드라인 체를 굉장히 즐겨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것은 조건에 맞는 이제 글자 크기를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건데요. 앞에 말씀해드렸던 것처럼 이제 텍스트의 글자 크기를 조정을 하는 것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요겁니다. 내가 지금 앉아 있는 이 발표를 하는 장소가 어느 정도냐, 그리고 청중이 도대체 몇 명이나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텍스트의 글씨 크기는 정해져 있다. 예, 여기에 따라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한 100명 정도, 한 수십 명 정도 앉아있는 어떤 소규모의 어떤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진행을 하실 경우에는 솔직히 텍스트 크기가 조금 작아도, 뭐죠? 가독성, 즉, 가짜가 이제 우리가, 그, 맞을 가짜. 그러니까 독은 보일 독, 읽을 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글씨 크기가 어느 정도 좀 크면 잘 보이는 거죠. 근데 글씨 크기가 작으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게 요 글씨체 보이십니까? 요게 지금 현재 16포인트예요. 그리고 워드 프로세스에서 16포인트라고 하면 굉장히 큰 글씨입니다. 그렇죠? 16포인트다라고. 우리가 왜냐하면은 워드 프로세스에서는 보통 본문의 내용이 10포인트, 11포인트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16포인트면 충분히 타이틀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을 만한 글씨의 크기입니다. 근데 파워포인트에서는 너무 적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고민을 하셔서 가능한 한 글씨를 표현을 하실 때는 크게 보일 수 있도록,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청중이 많을수록, 그리고 발표 장소가 클수록 글씨 크기는 최대한 여기에 맞추어서 사이즈를 조정해 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말씀해 드릴 것은 프레젠테이션에서 이제 명시성이 좋은 글자색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보통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 많이 이용되어지는 것이 이제 요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슬라이드의 배경 화면이 보통 일반적으로 흰색이기 때문에 흰색으로 보통 진행을 하고 텍스트의 글씨는 보통 검은색, 어두운 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는 이 반대로 하는 것이 명시성이 훨씬 더 좋아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배경색은 어두운 색깔로 하고 글자 색깔을 밝은 색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요거는 제가 여러 번 실험을 했습니다만 확실히 프레젠테이션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훨씬 더 이게 좋습니다. 위에 게. 왜냐하면은 청중의 어떤 눈의 피로도가 확실히 작아요. 눈의 피로도가 적다 보니까 그만큼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슬라이드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텍스트 디자인에서 텍스트를 뭐 굉장히 조금 예쁜 글씨체는 없을까 이런 이제 고민들 많이 솔직히 하세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워드 아트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보이시는 뭐 워드 아트 같은 건데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면 뭐 할 때 설명해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워드 아트거든요. 워드 아트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 뭐 좀 좋아지시 좀 달라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워드 아트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런 글씨체를 쓸 때 이런 이제 효과를 이제 주는 것이 왠지 조금 달라 보이고 독특해 보이고 예뻐 보이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파워포인트를 제작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많은 다수의 청중들로부터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짧고 임팩트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복잡하게 만드시려고 하시지 말고 심플하지만 임팩트 있게 보여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글꼴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글꼴은 한 개 정도, 많아도 2개 정도 쓰시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제목은 예를 들면 고생률을 쓰시더라도 밑에 여기 보시면은 요거 같은 경우 굴림체 정도를 쓰는 정도 아니면은 솔직히 같이 쓰셔도 돼요. 예. 그러니까 글꼴이 많다고 야 저 글꼴 이쁘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은 결국 좋은 방법이 아닌 거죠. 무슨 말이냐면 제가 보여주고자 하는 거는 글꼴의 예쁨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글꼴을 통해서 표현되어져 있는 텍스트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니까 반드시 이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왼쪽과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차이가 있죠. 근데 제가 이게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것을 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보시면은 똑같은 건데요. 보시면은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점은 제가 글꼴을 굵게 줬는 거. 여기 글꼴을 굵게 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제가 그림자를 살짝 줬어요. 네, 그림자를 주니까 여기 까만색 부분이 보이시나요? 그래서 조금 더 가독성이 높아졌죠. 영문 같은 경우에는 뭘 했느냐 하면 제가 기울인 꼴을 썼어요. 기울인 꼴을 썼고 그 다음에 역시 그림자를 살짝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우리가 기본적인 서식만 이용을 하더라도 텍스트의 가독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이 말이 나왔으니까 하나 더 좀 설명을 드린다면 어떤 거냐면은 이걸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기울임을 할 때 하나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한글을 기울이는 것은 썩 권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이걸 기울여 볼게요. 이렇게 기울이는데 한글을 이렇게 기울이면 오히려 좀 가독성이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차라리 저는 밑줄이 나은 것 같아요. 가독성을 높이시려면 차라리 밑줄을 그으시고요. 글씨를 이렇게 기울임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단 영문은 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한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글은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글씨이기 때문에 이거를 기울이면 오히려 조금 함께 기울어지기 때문에 가독성이 떨어져요. 근데 영어는 알파벳으로 구성되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울인다 하더라도 한 글씨, 한 단어가 이렇게 알파벳이 기울어지는 거라서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하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은 텍스트의 그 위치와 줄 간격적인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 전체적인 자연스러움은 텍스트의 위치와 줄 간격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줄 간격만 잘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좋은 그런 그 여백의 미를 충분히 살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정렬인데요. 정렬에 대해서 하나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거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정렬을 사용을 하실 때 여기 한번 보실래요? 제가 여기 보시면 글머리 기호가 다 표시가 되어져 있죠. 근데 글머리 기호를 제가 지금부터 뭘로 바꾸느냐면 가운데 맞춤으로 이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가운데 맞춤으로. 자, 제가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가운데 맞춤으로 한번 바꿔볼 텐데요. 이렇게 가운데 맞춤을 하면 어때요? 뭐 좀 잘 보이시나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노하우적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 글머리 기호가 되어져 있을 때 가운데 맞춤은 아니에요. 오른쪽 맞춤은 더더욱 아니고요. 그래서 이 글머리 기호가 적용되어져 있으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왼쪽 맞춤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가독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가운데 정렬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면 여기 위에 보시는 것처럼 차라리 글머리 기호를 없애고 중앙 정렬을 하거나 오른쪽 정렬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글머리 기호가 있을 때에는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줄 간격 같은 경우에도 위에 보시면
줄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디폴트가 1.0이거든요. 한 2.0 정도 줘볼까요? 예, 하시면은 줄 간격 같은 것들을 조금 넓히시는 것들도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충분히 여 밑에도 여백이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같이 관점에서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다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는 있습니다만 텍스트 디자인을 하실 때 보시면 서술형 의미를 이제 보통 생략하라라고 되어져 있죠. 조사도 생략하고 쉼표, 마침표, 다운표와 같은 문장 부호도 뭐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고 생략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길게 한번 문장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워드 프로세스에서 문장 서술형으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관계가 없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나요? 보통 개괄식 또는 개조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러니까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표현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왜? 어차피 뭐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첫째 뭐 누구나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발표자가 말로써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 대신에 딱 화면이 노출되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뭐 예를 들면 부산 외국어대학교 1학년이라고만 표현을 해도 부산외대 1학년이면 지원이 가능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글씨를 줄이면 보는 사람들도 훨씬 더 빨리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글씨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 더 핵심적이고 요약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뭐 워드아트에 대한 부분은 이게 이제 워드아트를 통해서 뭐 표현을 한 건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드아트에 대한 사용 유무는 요즘 좀 찬반이 많이 갈립니다. 저는 이렇게 워드아트를 주로 사용을 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워드아트를 굳이 사용을 하실 필요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글씨를 뭔가 예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가장 기본에 충실해라. 그리고 글꼴이라고 하는 것은 가독성, 즉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명시성, 밝게 보이게 해라. 밝게 보이게 해라. 그래서 사이즈를 크게 하고 간단한 것이라도 우리가 예를 들면 뭐 굵게 한다든지 또는 뭐 뭘까요? 그림자를 준다든지 하나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설정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텍스트의 가독성과 명시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